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이세나입니다. 우리 몸의 70% 이상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꾸준히 수분을 섭취해야 하는데요. 물이 몸에 좋다는 건 알지만 하루 권장량인 1.5리터에서 2리터씩 마시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처럼 건조한 날씨에는 특히 더 수분 섭취가 중요한데요.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물을 마시면 좋을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허양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물이 정말 몸에 좋다는 건 알지만 충분히 챙겨서 마시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자, 일단 물이 먹고 싶다거나 갈증을 느끼게 되는 원인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우리 몸에는 갈증, 즉 수분량이나 염분량을 느끼는 센서 같은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뇌하수체라고 하는 기관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몸의 염도가 떨어지거나 수분량이 모자라게 되면 그것을 느껴서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 이것이 물이 먹고 싶다. 또 갈증이 느껴진다라는 이런 느낌입니다. 네, 그럼 우리 몸에 물이 실제로 부족할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네. 우선 우리 몸의 물 중 한 1%만 부족해도 갈증이 느껴지게 되겠고요. 또 한 3% 정도가 부족하게 되면 혈류량 자체가 감소하게 되고 5% 정도가 부족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수분 부족량이 5%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이때부터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또 8% 이상까지 모자라게 되면 어지럽거나 호흡곤란이 일어나고 또 10%가 넘으면 우리 몸에서 순환장애나 신장 부전, 즉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 5%만 부족하게 돼도 집중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군요. 네. 네, 그럼 물이 부족해서 우리 몸에 생기는 증상이 질병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물을 많이 마실 경우에는 우리가 공복감이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만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물을 섭취하지 않으면 갈증이 일어나도 이 갈증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배가 고픈 느낌과 혼동을 해서 음식을 더 먹게 만드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네. 이런 것 때문에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물 섭취가 부족할 경우에는 변비가 생길 수도 있고 또 피부 노화도 촉진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한 물 섭취량의 한 3분의 1 정도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섭취를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실제로 이 만성 탈수라는 게 환자들이 느낄 수 있는 병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의 하루 수분 소모량은 이제 소변으로 배설되는 수분이 한 1.4리터 정도, 또 소변 외로 배출되는 수분이 한 1리터 정도로 한 총 2.4리터 정도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에 섭취해야 되는 수분은 한 2.4리터 정도 되는 겁니다. 사람이 하루에 물로만 수분을 섭취하는 게 아니라 음식으로도 섭취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섭취하는 수분량이 한 1에서 1.2리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제 권장하는 양은 식사 외에 적어도 수분을 1.5리터 정도는 보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장을 하는 거고요. 한 200cc 잔으로 기준으로 해서 보면 한 8잔에서 10잔 정도의 물을 권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만성 탈수라는 것 자체는 2% 정도의 물 부족이 한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태를 말하는데 그 증상은 실제적으로 느끼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다만 요즘처럼 이렇게 건조해지는 겨울이 되면 조금 더 느끼기가 쉽게 되겠는데요. 증상으로는 피부가 건조하고 가렵기도 하겠고요. 또 목이나 입이 마르는 증상을 많이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 잠도 충분히 잤고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계속 피곤을 느끼는 것도 만성 탈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네, 만성 탈수를 예방하려면 식사 외에 한 1.5리터 정도의 물을 네. 꾸준히 마셔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그런데 물 대신 차나 혹은 미네랄이나 비타민이 함유된 음료를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것도 어떤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물로서 기능은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음료 중에서 커피나 차, 술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물을 빠져나게 하는 즉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커피나 술, 차를 드셨을 때는 그 마신 양의 2배 정도의 물은 따로 섭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커피 한 잔 마셨으면 그 정도의 물은 2잔을 마셔야 하는 네. 그 정도 효과가 있는 거군요. 자, 또 물은요. 사실 칼로리가 제로라고 알고 있는데 네. 주변에 보면은 나는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이야 이렇게 네.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건 어떻게 맞는 말인가요?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데 답이 있는데요. 네. 물만 먹고 살이 찔 수는 없습니다. 저도 이제 비만 환자들을 보면 저는 물만 먹어도 다른 거 먹는 거 없는데 살이 쪄요라고 네. 많은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식사 일기 같은 것을 작성을 해보면 대개는 물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또 본인은 물을 마셨다고 얘기하지만 칼로리가 들어있는 음료를 드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또 앞에 말씀드렸던 이유로 물을 많이 드시는 것 자체는 오히려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렇군요. 네. 다이어트를 하려면 물을 많이 마시는 게 효과적이고 네. 물만 먹어선 살이 안 찐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물을 많이 마시는 게 건강한 습관이다라는 말씀이신데 물을 좀 자주 많이 마실 수 있는 습관을 어떻게 기르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네, 우선은 아침에 일어나면 꼭 물을 한두 잔씩은 마시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물을 마시는 것은 장 운동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밤새 동안 물을 섭취를 못했기 때문에 탈수를 완화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겠고요. 이렇게 또한 물을 자주 마시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가지고 다니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물을 가지고 있지 않게 되면 아무래도 귀찮아서 잘 안 먹게 되기 때문이죠. 또 시선이 가는 곳에 물을 두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너무나 잘 잊어버리고 안 드시는 경우에는 알람 같은 거를 해서 시간을 맞춰두고 매번 그 시간에 한 잔 정도씩 드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습니다. 또 운동 후에는 누구나 갈증을 느끼고 물을 찾게 되겠는데요. 따라서 땀을 흘려서 운동하는 것도 물을 마시는 습관을 갖게 하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흔히 밥이 보약이다 이런 말 하는데 물을 또 하나의 보약이군요. 네. 저도 사실 물을 충분히 좀 마시지 않는 편인데 이번 기회에 최소 한 1.5리터 정도 마시는 습관을 네. 좀 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식사를 전후해서 물을 먹는 방식, 개인마다 조금 차이가 있죠. 식사 전에 한 컵을 마시면서 식사량을 조절하는 분, 또 반대로 물은 원래 밥을 먹고 마시는 게 좋다라는 그 설을 그대로 실천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사실 물은 식사 중간이나 식사 후 1시간까지는 마시지 않는 게 좋고 차라리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고 합니다. 오늘 뉴스 속 날씨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